오늘 시간은 샤프트를 통해서 내 스윙 구간별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면에서 보는 테이크백입니다. 이 정도 구간까지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몸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면과 수평이 이루어지면 나는 코킹을 빨리 하는 스타일입니다. 반대로 보면은 몸에서 상당히 멀어졌을 때 수평이 오잖아요. 그러면 코킹을 상당히 느리게 하는 편이니까 이 구간 이후에 어딘가에서 분명히 확실한 코킹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정확히 측면에서 관찰하고 아까 그 테이크백 지면과 수평이 되는 구간에서 이 정도 돼 있으면은 어느 정도 스퀘어라고 좀 보는데요. 요거보다 내려가 있게 관찰이 되면은 나는 슬라이스가 좀 방지되고 훅이 날 확률이 높고요. 서로 반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지면과 수평인데 지면과 거의 직각을 이루는 페이스각을 이루고 있다. 이러면 당연히 훅은 조금 방지가 되고 슬라이스가 날 염려가 좀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이건 조합이지 이렇게 된다고 무조건 슬라이스가 나고 무조건 훅이 나진 않습니다. 내가 왜냐면 요 구간에선 요런 조합을 가지고 있구나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 정도 구간을 가야 되는데 몸 안에 있어야지 어느 정도 좀 스퀘어 정상 궤도라고 하는데 너무 업라이트하게 올리면은 당연히 인투아웃이 강해질 확률이 높고요. 인아웃이 강해지면 당연히 뭐 드로우나 훅이 나고 다만 아이언은 뒷땅을 칠 염려가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밖으로 여기 이제 몸 업라이트 하지 않고 너무 저 측면에서 볼 때 플랫하게 빠지는 거죠. 이쪽으로 빠지면 당연히 내 몸이 도는 게 빨라져서 아웃인이 나와가지고 터치는 좋지만 높은 탄도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탄도와 슬라이스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아웃을 근데 반대로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인투아웃으로 스윙을 하고 싶으니까 인으로 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런 느낌의 스윙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이렇게 빼고도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종종 있지만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음은 백스윙 탑에서 관찰을 할 건데요. 올렸을 때 옆모습을 딱 보고 백스윙을 올렸을 때 샤프트가 가리키는 쪽이 내 공이 출발할 확률이 많아집니다. 내가 올렸을 때 타겟이 이쪽이라는 걸 전제하에 샤프트가 이쪽으로 가리키면은 당연히 공이 오른쪽으로 출발하거나 슬라이스가 날 확률이 높고요. 올렸을 때 이걸 쳐졌다라 그러는데 이쪽으로 출발하면 당연히 훅이 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확률의 이야기지 백스윙을 탑을 했는데 타겟을 가리키지 않고 타겟보다 오른쪽을 본다고 무조건 슬라이스가 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이때의 조합이 슬라이스를 유발하는 조합과 아까 얘기한 테이크백에서의 조합이 서로가 하나는 슬라이스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훅을 가지고 있어서 상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테이크백에서의 조합이 슬라이스고 탑에서의 조합조차도 슬라이스라면은 당연히 그럼 슬라이스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발생하겠죠. 또 하나 탑을 올렸을 때 페이스의 각도를 볼 건데요. 요 페이스 여기 각을 보는 거예요. 이 정도가 스퀘어예요. 그러면 딱 올렸는데 내가 내 페이스가 하늘을 보고 있다. 백스윙 탑에서 내 페이스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다. 이러면은 훅이 많이 납니다. 또 반대로 올렸는데 내 페이스가 거의 이렇게 돼 있다. 완전히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 당연히 슬라이스가 많이 나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 백스윙 탑을 얘기한 거예요. 탑 올렸는데 페이스가 하늘, 페이스가 지면과 수직 이런 거죠. 하늘을 보면 훅이 많이 나고요. 바닥을 보고 있으면 슬라이스가 많이 납니다. 당연히 스퀘어는 이 정도 선상인데 이 선상은 어디냐면요. 팔의 각이랑 좀 어느 정도 일치시켜주는 게 스퀘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킹라버 같은 경우는 탑에서는 약간 그 닫혀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서 제가 슬라이스가 나는 동작을 하나 조합이 돼 있어서 강한 확률로 훅이 좀 덜 나게끔 조금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을 샤프트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또 페이스도 같이 겸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다운스윙 중에 샤프트의 각을 볼 건데 이 정도 각을 얘기해요. 여기는 어디예요? 이 각은 딱 놓고 볼 때 어드레스의 각과 좀 비슷한 스윙 면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은 세워지는 분들이 많죠.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아웃인도 나고 정면에서 봤을 때 캐스팅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스팅과 뭐 아웃인이 같이 동반되면 당연히 비거리는 좀 줄고요. 반대로 이제 눕히면 눕힐수록 좋은데 눕히는 데는 상당히 좀 다른 몸에 대한 좀 노력도 좀 필요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인투인이든 좋은 궤도를 좀 치기 위해서는 좋은데 그 부분을 눕히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렵고 이 부분은 몸이 도는 부분은 빨라가지고 아우딘이 또 역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조합이다라고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기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내려올 때 당연히 90도보다 작은 각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좋지 큰 각으로 내려오는 걸 연습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은 당연히 각이 넓으면 넓을수록 비거리가 줄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공을 정확히는 맞추기 어려우니까 적당한 90도 정도 내외가 몸 안에 진입할 때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요. 너무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멀리 쳐야 되는 훈련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좀 극단적으로 좀 치기는 하는 편인데, 저도 사실은 이게 한 요 정도까지만 유지되고 들어올 때쯤에 한 요 정도가 관찰되더라고요. 요런 점이 있으니까 너무 정면 당연히 관찰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는 만들지 마세요. 조금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샤프트에서 그립을 빼는 방향으로 힘을 쓰면 좀 유지가 잘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바꿔서 샤프트에 꽂아져 있는 헤드나 사과를 이렇게 뽑는 방향으로 힘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유지가 덜 되니까 그런 점은 그냥 참고하고 훈련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관찰할 때 그렇다 더구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이 이제 임팩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구질을 조금 떠나서 요거는 파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임팩트까지 올 때 뭐 어떤 어드레스를 하고 계셨든 임팩트까지 올 때 임팩트 전까지 샤프트와 왼팔이 좀 이렇게 활처럼 이런 각이 있고 이게 많이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비거리가 많이 나고요. 반대로 여기서 들어오는 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도 임팩트를 지나서 팔이 일자를 넘어서서 반대각이 빨리 나오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쳐지는 거죠. 반대각이 빨리 나오죠. 이럴수록 아무리 여기서 좋은 각도를 만들고 오더라도 비거리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조금 참고하시고요. 그게 좋으려면 당연히 끌고 와서 뻗어주는 구간이 좀 길수록 비거리를 내는 데는 조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거리 얘기를 또 많이 했었는데 다시 또 이걸 구질 얘기로 들어가면은요. 샤프트를 임팩트 때 들리면 들릴수록 사실은 멀어지는 거죠. 들리면 들릴수록 비거리를 내기에는 좋고요. 들릴수록 슬라이스가 조금 잘 나고요. 그 다음에 눌러질수록 훅이 조금 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샤프트가 보여주는 거지 샤프트가 훅과 슬라이스를 내는 거 아니고 힐이 좀 닳고 토우가 뜰수록 사실은 훅 구질이 나고요. 힐이 들리고 토우가 땅에 이렇게 눌러질수록 슬라이스가 나는 뭐 골프 클럽 본연의 그 역할을 샤프트로서 관찰을 좀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반대로 비거리가 나려면은 어드레스 때의 각보다 샤프트와 팔의 각보다 펴질수록 사실은 이게 힘이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많이 들어가고 손이 많이 선행되어야지 옆에서 관찰했을 때 이게 일자에 비슷하게 관찰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주 인류 선수들이나 전문적으로 공을 멀리 치는 장타 선수들에게서 조금 관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은 견고하게 만들고 지나가는 게 조금 좋겠죠. 그 다음 이제 샤프트로 보는 좀 피니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샷을 하고 나서 정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샷을 하고 나서 샤프트가 많이 누워있고 손이 많이 낮으면 누워있겠죠. 이럴수록 이제 슬라이스 구질이 많이 나고요. 서 있을수록 훅 구질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로 인해 그냥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만든다라고 해서 슬라이스와 훅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인투 아웃이나 크게 뻗어가지고 손이 높은 데에 위치하고 하이 피니시 하고 클럽이 많이 떨어지는 스타일들은 당연히 드로우나 훅을 조금 그리고요. 약간 인투 아웃을 강하게 그리지 않고 아웃인 느낌을 미세하게 그리면서 손을 왼쪽으로 빼는 거죠. 로테이션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래서 빼면 손이 좀 낮은 데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손이 낮게 팔로우스를 지나 피니시가 이루어지고 클럽이 높은 데 있으니까 클럽이 좀 떨어져 있지 않고 좀 서 있잖아요. 이러면 아무래도 페이드 구질을 조금 노리고 일부러 샷을 했다. 그래서 왜 피니시를 보고도 저 사람이 무슨 구질을 노력했다를 알 수 있듯이 내가 팔로우스나 이런 거에 대한 피니시는 어찌 보면 결과물이니까 나는 예를 들어 뭐 페이드 슬라이스 조합으로 이런 피니시가 나오는구나. 혹은 나는 뭐 드로우나 인투 아웃을 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피니시가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한 구간에서만 슬라이스다 훅이다 단정 지으시는 것보다 전체 조합에 의해서
슬라이스와 훅의 조합을 서로 같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상쇄돼서 좀 생각보다 예상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전체 모든 조합이 다 한쪽 구질에만 치우쳐진 조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특정 원하지 않는 구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스윙을 보다 좀 전체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골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샤프트를 이야기했고요. 다음번에 다른 기회로 또 다른 부위를 가지고 몸을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킹라바였습니다.